마더 테레사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럼 네가 얻는 게 뭔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못의 장PD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차이못은 무조건 필수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동차 리스입니다. 제가 리스에 대한 설명은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가 사기가 많아요. 렌트 사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 장기 렌트 사기는 못 들어봤는데, 리스 사기는 되게 많고 제보 메일도 오고 막 그래요. 저희 메일에 저희가 뭐 따로 막 광고도 안 하고 그래서 메일을 사실 뭐 일일이 체크는 안 하는데, 메일에 그런 제보가 오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보가 와요. 근데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말은 그런 걸 못했지만, 간단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이 그냥 쓱 얘기를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진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줄게요. 리스에 대한 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 영상에 여기인가 어딘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리스 영상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기본적인 건 아실 테고, 자, 기본적인 거 리스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 라고 하시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중고차 리스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리스 사기가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고차, 내가 중고차를 리스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리스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나는 왜 당할까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사실 조금만 짱구를 돌려보면은 이게 답이 나오거든. 저도 중고차 성애자니까 신차 사기 전에 중고차 리스 알아봤어요. 엄청 싸. 이걸 제가 막 홈페이지에서 막 그 사람들 차 올린 거 자료 화면 같은 거 띄우고 싶은데 그거는 못하겠고, 리스 사기는 첫째가 뭐냐? 보증금 같은 걸 내요. 무조건. 돈을 내가 한 푼도 안 내고 리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 사기치려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월 납입료 갖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받는 목돈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월 납입료는 별개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납금, 보증금 뭐 이런 거를 미리 차값을 내요. 일정 부분을 내고 그 다음에 월 납입료를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그게 정말로, 그게 플랜 자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고 월 납입료를 한 몇 프로 지원해 준다면은 개꿀이지.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이 남겨먹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관념에 적용이 돼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래 금융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의심해봐야죠. 근데 거기다가 뭐가 나한테 되게 유리해. 내가 봐도 계산해봐도 내가 진짜 유리해. 그러면 거기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진짜 적자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차!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변종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변종이면 일단 의심하고 봐요. 우리가 아는 일반 리스와 렌트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신개념이야. 뭐 뭔가 막 변형돼 있어. 처음 보는 거래 방식이야.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고, 두 번째, 뭔가 되게 복잡해. 이게 그냥 내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야.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모든 거래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게 갈 리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세 번째,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 내가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일단 의심해봐야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도 사기치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걸러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이 세 번째,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 최소 5년 이상 된 회사를 고르셔야지. 이 회사가 생긴 지 6개월 됐어, 1년 됐어, 뭐 어떻게 돌려줄 줄 알아? 아직 돌려준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리스나 렌트를 해도 보증금이나 선납금이나 뭐 이런 걸 내죠. 근데 그 회사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그러면은 믿을만 해요. 근데 1년 됐어, 6개월 됐어. 그러면은 보증금, 선납금이라는 거는 차 기간이 기본적으로 막 3년, 4년, 5년인데 그 뒤에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잖아. 한창 유명했었죠. 그 이서진 씨가 광고로 나온 그 전단지를 제가 출근하는 길에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뭐였냐? 자동차 전세예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사람 그거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이서진 씨가 나와서 광고를 한 자동차 전세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일단 큰 기업 같잖아.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자동차도 빌려 쓰세요, 전세. 그거 다 사기였어요. 왜냐? 그 회사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거든. 전세로 돈을 내면은 뭐 타고서 전세 개념으로 자동차를 주면 전세금을 빼준다 이건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최소 약정 기간이 3년 이상인데 이 회사가 1, 2년밖에 안 됐어. 그럼 이 3년 뒤에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거 사기당한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왜 사기에 딱 적합하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사기꾼이야. 월 납입료 갖고 사기 쳐봐 얼마 안 되죠. 전세로 하는 거야. 한 방에. 벤츠 이런 거 수입차 막 1억짜리 이런 거를 전세를 해. 그럼 돈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한 100대 팔면 100억이에요. 그거 갖고 나르면 되잖아. 한 방에 크게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세, 아니면 자동차 보증금 이런 거. 일단 이 리스 사기의 변종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얘기가 좀 두서없긴 한데 딱히 대본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네이버 화면밖에 안 떠 있거든요. 자, 리스 사기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보증금을 내고서 중고차를 빌리고 월 납입료를 깎아주고 뭐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제일 많은 유형이 그거예요. 자동차 전세
요즘에는 이제 그거 한탕 이제 해먹고 나갔으니까 없는데 사람들이 다 알지 이제 한번 사기쳤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차값이 뭐 한 중고차가 3천만 원이다. 뭐 보증금 한 1, 2천을 받아요. 월 납입료랑 50% 정도 지원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 내줘요. 몇 달이든 1년이든. 그 다음에 이제 잠수 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기사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21년 1월 31일 보증금 내면 중고차 리스료 절반 지원 또 당했다. 최소 수십억. 이런 거예요. 벤츠 중고 차량을 리스 매물로 소개하는 글. 리스 개념이 익숙지 않았지만 보증금 내면 리스료 절반을 지원해드립니다. 확 끌렸다. 얘네들은 사실 절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반을 준다 치고 그만큼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은 내는 게 없거든. A사를 통해 보증금 2,500을 내고 월 160만 원 리스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고 얘네들이 반을 낸다고 해주니까 나는 80만 원의 리스료를 지원받기로 했다. 자기 생각엔 이거 개꿀이라고 했을 거야. 보증금이란 거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선납금은 못 돌려받는 거고. 근데 2,500은 나중에 돌려받고 나는 한 달에 80만 원만 내면 되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무 유리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남냐고. 이 사람들은 보증금 갖고 있던 거 이거 돌려줘야 되지? 게다가 월 80만 원을 날 지원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먹고 사냐고. 상대방이 너무 손해인데? 근데도 이거를 했어요. 싸게 해준다는 말에 덥서. 1년간 이제 들어왔대요. 3개월인데도 있어요. 6개월인데도 있고 1년간 이제 지원금이 꼬박꼬박 들어와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80만 원씩 입금해줬다는 거지. 금융사에는 160을 내는 거고 1년 동안 80만 원 내주고 이달부터 뚝 끊겼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원금과 보증금 모두 줄 수 없다. 이러면 어쩔 거냐고. 뭐든지 자동차뿐만 아니야. 이 사람이 갑자기 배째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놨어야지. 저도 이번에 전셋집을 살지만 저도 뭐 이렇게 가입하고 막 다 했어요. 불안하니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 갖고 나르면 어떡해. 집주인이 나르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막 다 알아보고 해요.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니까 이제 경계심이 끝난 거야. 처음엔 불안했겠지. 근데 1년 정도 받으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그냥 한 거지, 입고서. 근데 얘들이 어려워서 어쩌고. 이거 핑계는 진짜 많아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애들도 있고 갑자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주는 거지. 갑자기 한 달에 다 부담하게 됐다. 160만 원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내라고 그러고. 중고차 리스 계약 시 차값의 30% 정도 되는 보증금을 내면 월 리스료 절반을 지원한다고 홍보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찾아오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끊었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보면 돼요.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되니까 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찾아와서 이걸 돌려받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그걸 알아보면 되잖아요. 이 회사가 몇 년이 됐는지. 아, 10년 된 회사야. 그러면은 보증금을 그동안 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 거예요. 왜냐? 애초에 사기치려고 했는데 돌려줬겠냐고. 이거는 작정한 사기예요. 처음부터 이것만 먹고 뛰려고. 이 원리가 뭐냐면은요, 일단 이 보증금을 내잖아요. 여기서 반전인 거. 이 사람들은 이 차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차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 매물차가 아니에요. 이 차가 3천만 원짜리다. 그럼 2천 얼마를 보증금을 먼저 받아요. 받고서 그 차를 그때서야 자기들이 가져와. 이 사람들은 땡전 한 푼 없어도 돼요. 아니면 일부만 내면 되는 거야. 보증금을 받아. 그걸로 그대로 가져오거나 돈을 보태서 이 차를 가져와. 그래서 고객한테 팔아. 그리고 월 납입료도 받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돈 한 푼이 없어도 고객이 준 보증금을 이 차 가져와서 얘를 갖다 주고 얘는 나한테 월 납입료도 줘. 이거는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거야. 보증금만 세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는 내 돈 주고 저 중고차를 거의 뭐 3분의 2 이상 가격을 주고서 내가 가져오고서 월 납입료도 얘들한테 주는 거야.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한번 카톡으로 문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업체한테. 구조가 그렇더라고. 아, 보증금을 몇 천만 원을 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를 드릴 테니까 월 납입료를 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러면 니들은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나한테 받고 월 납입료도 나한테 받고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지원이에요? 지원 아니에요. 월 납입료가 100인데 50%에서 50만 원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50만 내라.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월 50만 원 얘들은 꽁으로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르면은 우리는 어떤 부담이냐면은 보증금 날리죠. 일단 그동안 월 납입료도 냈고 또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차 한 대 플러스 1.5배에서 2배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 차 그냥 내가 샀다 치지 뭐 이게 아니야. 훨씬 비싸게 주고 산 거라니까. 집차! 자,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범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미미할 거예요. 난 분명히 이거 처음 보는 기사인데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이상이면 3년,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나 이거 50억 이상 돼갖고 무기 맞은 사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법정 대응이 예고되자 A사 대표는 보증금 일부를 돌릴 테니 합의해달라. 이미 돈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 일부한테만 합의를 해서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이거 합의 왜 하느냐? 징역 덜 살라고. 어차피 사는 건 맞아. 징역 살려고
한다고 각오를 한 거예요. 이거를 들고서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살아봐야 50억 해봐야 3년. 근데 이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인데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보다 적게 살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을 얼마든지 내가 봤을 땐 줄일 수 있어요. 3년이 아니라 2년, 2년 반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 5년 이상 뭐 어쩌고 하는데 무기도 될 리는 없어. 50억 넘었다고 무기 될 리는 없고 무기 맞으면 이거 누가 치겠냐고. 50억 이상 했는데 무기를 무조건 맞아. 그러면 어떤 정신 나간 사기범들도 치지 않죠. 돈 벌면 뭐해? 쓰질 못하는데 무기는 무조건 나올 리가 없어. 몇 년 살면 돼. 이런 거를 다 인식을 하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돈이 절박한 사람한테 이거는 개꿀이지. 3년 살면 50억. 군대 한번 갖다 치지 뭐. 50억 해먹고 3년 사는 거예요. 돈 어디다 땅에다 파묻고. 막말로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미친놈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직차! 그리고 일단 이게 변형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가장 많은 사례를 얘기한 건데 이거랑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 중 하나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는 일단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일단 내가 믿는 순간 발생하지 내가 믿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기는. 그러니까 애초에 믿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무엇도. 그리고 싸니까 욕심이 지나친 거야. 남들은 정상 가격 주고 다 사는데 아유 저 바보들 난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고서 지가 사기 당하는 거야. 정상적인 방법이야. 편법으로 어떻게든 내가 싸게 사보려고 나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니들보다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싸게 샀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기예요. 그런 마음 심리 상태가 있으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빅보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차 사기 장기 렌터 어쩌고저쩌고 그 고가 차량 해가지고 남의 계좌로 해서 네 명의로 해서 차를 뽑겠다. 그리고 네가 차를 뽑으면은 할부금을 내가 내줄게. 이 차는 네가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의심해봐야지. 야 차를 1억짜리 차를 뽑았는데 이 차도 내가 쓰고 월 납입료도 얘가 내준대. 뭐야 자선사업가야 뭐야. 그럼 상대방의 이득은 뭘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득이 없어. 누가 봐도 손해야. 그러면 의심해야 되는데 그 의심보다 이거를 개꿀이라는 마음이 더 큰 거야. 이 바보네. 나한테 이런 조건을 하고 호구 잡았다고서 지가 호구 탐 맞은 거야. 왜? 이 사람은 몇 달 동안 월납입금 내주고 이제 더 이상 안 내주거든. 그리고 명의도 이제 그 사람 거니까 그 차 뭐 갖고서 이제 달라고 해서 갖고 튀면은 나는 차도 뺏기고 월납입료도 계속 내야 되고 완전 뭐 그냥 박살 나는 거지. 이거를 당한다는 게 난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모든 사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업체를 싸그리 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 업체도 있어요. 몇몇 업체는 제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무슨 뭐 카 무슨 오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는 중고차 리스를 해줘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값이 3천이면은 보증금을 막 1, 2천씩 내지 않아요. 막 20% 정도 4, 500, 5, 600 이 정도 내고서 월 납입료를 내고서 이제 보증금을 나중에 까여요. 3, 4년 지나면은 보증금의 1, 20%는 저희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 얘들도 먹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회사들은 연식이 오래됐어요. 최소 5년 동안 이 회사가 돌아간다는 거는 5년 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 없이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고소미 안 먹고. 우리가 보통 차량을 약정하면 3년 이상은 들잖아요. 최소 3년 이상 지난 업체는 그래도 얘네들 돌려는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소수인데 보니까 차도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 저도 그쪽을 통해서 여자친구 차를 뽑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매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당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차알못이니까 이게 전문 채널이면은 뭐 다룰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차알못 채널이다 보니까 차알못들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내가 차를 잘 모르는데 저도 차알못이잖아요. 차를 갖고 싶고 우리가 중고차를 널리 뭐 닥심도 그렇고 전파하니까 중고차로 리스를 하면은 더 싸겠구나 하고 눈을 돌려서 중고차 리스 월 납입금 뭐 20만원 30만원 벤츠 이런 거 보고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테니까 하고서 지르는 거야. 남들은 바보라서 신차 사는 거 아니잖아. 본인이 막 되게 새로운 막 뭐 신천 큰일 날 뻔했어 나도. 본인이 뭐 신대륙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와, 이 업체는 나만 알아 이러는 순간 이제 탐 맞는 거야. 남들도 모르지 않아요.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대화 몇 번 해보면 좀 알겠는데 내가 리니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옛날에 사기를 엄청 당해갖고 웬만한 사기는 마스터야. 일단 무조건 선제시 제시요 무조건 먼저 물품 먼저 받아. 뭐 친구가 아는 척해도 나는 주민번호 물어봐. 반갑다 그러면 어디 사는 누구지 이렇게. 어쨌든 의심하는 습관부터 기르시고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니면은 하지 마시고 듣도 보도 못한 회사거나 연식이 오래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개념이다 뭔가 새로운 거다 유명 연예인 쓴다고 속지 마시고 나에게 터무니없이 유리하다 이 사람에겐 터무니없이 불리하다 이러면 하지 마시고 이거는 되게 내가 똑똑해야 되고 자동차를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지 사회생활 중에 하나지 이것만 알면은 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리스 사기는 이런 걸 조심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하면 웬만한 건 다 마스터야.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싸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막 쉽게 하면 안 돼요. 신차도 할인을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서 사시고, 중고차 좋아하니까 중고차 사실 때는 유명한 큰 매장 가서 정상적인 거래 루트 방식으로 해서 직접 가서 보고 묻고 막 따져보고 만져보고 다 해보고 주행해보고 뭐 다 해봐야 돼요. 그 정도의 노력도 들이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도 중고차를 보러 매장을 수십 군데를 다녔거든요. 맨 처음 살 때. 지금도 신차를 사면서도 여러 군데 알아봤고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렸는데, 그 정도 노력도 하기 싫다 그냥 산다 그러면은 난 사실 그거 당해도 싸다고 봐요. 자기 돈이잖아. 남의 돈 아니잖아요. 사회에 있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막 사기를 안 당하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사기 안 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정말로 남은 남이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를 열심히 생각해서 사기를 안 당하시도록.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기에 대해서 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자, 그래서 다 같이 리스 사기를 조심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